8월 2일 토요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주말인 오늘은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오후 5시쯤 이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와 박찬대 중에서 누가 될 것이냐, 정청래가 우세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입니다. 이재명의 생각은 박찬대가 훨씬 말을 잘 듣는데, 이 민주당은 권리당원들이 거의 55% 비중입니다. 이 권리당원과 대의원만 해도 70%입니다. 그래서 이 당원들의 손에 의해서 정청래가 선출이 될 것이다. 민주당의 역사로 보거나 어느 것과 비교해 봐도 정청래, 박찬대 가장 수준이 낮은, 가장 무식한 저돌적인 이재명의 충성을 다하는 이런 이제 여당 대표가, 그것도 200석에 가까운 이런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거의,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의 충성을 다한다 라는 것도 문제지만 그 수준이 너무나 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찬대가 하는 행태, 그동안 정청래가 국회에서 법사위를 하면서 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상식도 제대로 모르는 이런 정청래식의 이런 무식하고 저돌적인 이런 당대표가 탄생을 한다. 이걸 이재명이 노린 것이다. 민주당 지금 현역 의원들은 모두 지난해 총선에서 이재명의 똘마니들로 다 뽑아놨고, 이 권리당원들이 민주당을 장악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된다. 이재명은 사실은 모든 것을 독재를 하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여당의 대표도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서도 수준이 낮은, 그래야 자기가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는 이재명의 의도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정청래가 당대표가 될 것이다, 박찬대가 역전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청래는 거의 제정신 아닌 듯이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법부까지를 겁박하는 이 정청래에 대비해야 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참 이 이재명, 정청래, 그 다음 이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저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막았을 것이냐. 일단 국민의힘도 전당대회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화두는 단결입니다. 국민의힘이 단결하지 못해서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 탄핵이 이어지고 있고 계속 선거에서 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단결입니다. 민주당은 저질입니다. 이재명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증시도 하락세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상법 개정안, 이 기업들에 대해서 목조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필리버스터로 궁극적으로 이 법안들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대주주의 기준을 완화하는 이런 법안들,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재명은 친중, 친북, 반미, 그 다음 반기업, 친노동자, 이 방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의 포퓰리즘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기반이죠. 이 부분을 양보할 수 없는 이재명으로서는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걸 트럼프 행정부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에 굉장히 동맹 또는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트럼프는 이재명을 압박하기에, 이재명을 협박하기에 많은 카드들을 쥐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특검을 통해서까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는데 공수처도 있는데 또 3가지 특검을 통해서 전 정부를 수사를 한다. 이 부분 가지고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 이걸 가지고도 이재명을 겁박할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많은 이 카드들을 쥐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은 계속 자화자찬을 합니다. 이번에 이 관세 협상이 잘 된 것이다.
일본과 EU에 비교해서 뭐 크게 나쁘지 않다. 크게 나쁘죠. 경제 규모가 우리가 뭐 일본, EU와 비교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방위비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재명이 뭐 구걸하다시피 매달린 이제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방위비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EU나 일본과 다른 이 관세 협상에서부터 다른 게 이 방위비 협상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위비도 엄청나게 올려줘야 할 것이고, 그 다음 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이제는 중국 견제로 바꾸게 될 것이다. 미국의 소고기, 미국 소고기를 뭐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 지금 미국 소고기 없으면 이 소고기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겁니다. 미국산 소고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사드 배치였습니다. 사드 배치가 되면 뭐 이 전자파에 튀겨질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한 것.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과 사이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니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 퍼뜨린 거짓 선동입니다. 반미 거짓 선동이 소고기였듯이 이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중국, 친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은 또 엄청난 구걸, 엄청난 양보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관세 협상에 이어서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발표하는 것과 한국이 발표하는 것이 다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이 국내적으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으로서는 방위비 부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소위 디테일에서 한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어서 한국으로부터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 방위비, 관세 협상 전체를 놓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은 전체적인 방향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많이 양보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반미, 친중, 포퓰리즘, 반기업 이 부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길로 가면 이재명 정권은 무너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엄연한 현실 앞에서 참 이재명 정권이 각종 국민들 앞에서 쇼를 벌이고 있고 이 미천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도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하락해야 50% 이하로 떨어져야 이재명의 재판이 재개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어제 여야의 이런 분위기 가운데 윤 대통령 소식이 전해져서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 수사가 일단 정치 탄압입니다. 특검이 왜 필요합니까? 이 특검 수사가 정치 탄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특검에서 이 체포영장까지를 쳤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소위 수위를 벗고 이렇게 저항을 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는 못했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항을 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내용까지 모두 특검이 밝혔고 또 정승호 법무부 장관까지 어제 국회에서 이 법사위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탄압하고 있는 것, 또 수위를 탈의한 부분, 이런 자세한 내용을 밝힌 것이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특검이 하는 게 경쟁적으로 대국민 선전입니다. 경쟁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뭐 수사를 경쟁적으로 하고 경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숨겨질 수 없다라는 것은 뭐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판단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이 분명히 탄압받고 있고 또 윤 대통령이 탄압받는 모습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수위를 탈의를 하고 이렇게 저항을 할 경우에 특검이 이런 내용을 또 홍보를 하게 될 테고 또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할 경우에 앞으로 물리력을 동원하겠다라는 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위를 벗고 이렇게 저항하는 것이 이게 적절한 판단이냐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특검이나 이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윤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을 하는 것은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구치소 내에서 물리력을 강제 동원하는 것은 사실은 구치소 측이나 뭐 특검 측도 모두 부담스러울 겁니다. 또 만약에 윤 대통령이 조사에 어쩔 수 없이 응한다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윤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들어와서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그 다음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저항하고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 세부적인 법적으로 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수위를 벗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또 다른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또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또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이걸 뭐 대대적으로 모욕 주기를 하는 이런 홍보전, 이런 걸 보면서 윤 대통령이 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 그건 뭐 윤 대통령도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당당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 지금 뭐 당권 경쟁에서 윤 대통령과의 뭐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당대표에 당선되고 나면 윤 대통령을 면회하겠다라고 지금 장동혁 은 이야기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면회는 좀 생각해 보자. 앞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자. 이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미 탈당을 했습니다. 송원석이 어제 뭐 이제 국민의힘에는 윤 대통령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을 한다라고 해서 뭐 절연이 되지도 않습니다. 특검 수사는 계속 지금 국민의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도 좀 당당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을 면회하겠다라고 하는 장동혁, 윤 대통령에 대한 면회는 좀 더 고민해보자,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이 김문수, 누구의 태도가 옳으냐, 이 부분은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도 달려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힘들고 탄압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위해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칼로 무를 자르듯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박근혜 전 대통령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못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보수 우파 국민의힘이 힘들었던 이걸 이제 극복해가는 과정이 이번 전당대회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이어야 한다. 그 통합을 위해서 모두가 자기 몫을 해줘야 한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재명 정권은 머지않아 서서히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 대비를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8월 2일 토요일 아침 짚으면서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